연휴 첫날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세어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밖입니다. 2025년 해외여행 인구 2,955만 177명, 인구 대비 출국 비율 약 57%. 이건 단순한 여행 열풍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빈도는 세계 최고 수준, 인구 대비 출국률로 따지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년 해외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해외여행에 집착하는 걸까요? 땅덩어리가 좁아서? 아니면 그냥 놀기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훨씬 깊고 훨씬 복잡하며,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솔직한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조적, 환경적 원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섬나라 증후군입니다. 먼저 지리적 사실 하나를 짚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반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은 비무장지대로 가로막혀 있어 차나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럽인들은 기차를 타고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프라하에서 빈으로 훌쩍 이동합니다. 중국인들은 육로로 동남아시아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여행은 오직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심어놓았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비로소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섬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자 존 어린은 그에 져서 관광의 시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 공간과 탈출 공간 사이에 명확한 물리적 단절이 존재할 때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의례적 상징적 행위가 된다고요. 비행기 탑승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일상을 벗어난다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의 역설, 제주도보다 싼 일본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숫자를 봐봅시다. 성수기 제주도 중급 호텔 1박 평균 18만 원에서 25만 원. 같은 돈으로 오사카 3성급 호텔은 1박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왕복 항공권까지 포함해도 제주도 여행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관광지들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서비스나 콘텐츠는 그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 베트남, 태국은 엔화 약세와 현지 물가 덕분에 압도적인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한 참조점 의존성 이론이 여기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인간은 선택지를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기준점 대비 상대적 이득과 손실로 평가합니다. 국내 여행의 기대값이 낮아지는 순간 동일한 돈을 써도 해외여행의 체감 만족도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원리입니다. 선택지가 명확해졌을 때 사람들의 선택은 예측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압도적 여권 파워와 낮아진 진입장벽 때문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촉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최상위권 여권 중 하나입니다. 19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죠.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사관에 줄 서고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하고 예약하고 떠나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해외여행의 심리적 장벽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한국인에게 해외는 이미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보상 심리와 회피형 휴식 때문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약 1900시간 이상 일하는 독일이나 덴마크 직장인보다 300에서 400시간을 더 일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노동 문화에는 보이는 노력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눈치 문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기 어려운 분위기,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휴식 방식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방식으로 쉬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1990년 논문에서 탈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자아 인식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는다는 것. 직위, 나이, 스펙, 평판, 이 모든 것이 따라붙는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을 찾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먼 곳,
이 표현에 주목해주세요. 해외여행지에서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불편함이 아니라 일종의 안도감이 됩니다. 직장 상사의 카카오톡을 받아도 신호가 약해서라고 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계인화의 긍정적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험. 한국인에게 해외여행은 관광이기 이전에 심리적 리셋 버튼입니다. 5번째, 포모와 SNS는 이제 문화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자본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 사진, 발리의 인피니티 풀, 교토의 단풍길, 이런 이미지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요는 하나의 사회적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그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충분히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NS는 이 비교를 실시간 시각적으로 극대화합니다. 여기서 포모, 즉 나만 이 경험을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이라는 감각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어디를 갔는가 보다 어디를 갔다는 것을 보여줬는가가 중요해진 현상입니다. 여행이 경험이 아니라 콘텐츠가 된 시대. 그리고 그 콘텐츠의 무대로는 이국적인 해외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강공원 사진과 교토 대나무 숲 사진이 받는 반응은 다릅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6번째는 자산 형성 포기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투자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구조적이고 쓸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2030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중위 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십 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젊은 세대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축해봤자 집은 못 산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에 투자하자. 행동경제학에서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보상보다 현재의 보상을 훨씬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죠. 하지만 한국 청년 세대에서 이 현상은 단순한 인지 편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구조적 좌절에서 비롯된 합리적 체념 소비입니다. 집을 살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에 돈을 쓰겠다는 논리, 이것은 무책임한 소비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욜로, 소확행, 플렉스, 이 키워드들이 연달아 유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심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가 가장 명확하게 발현되는 소비가 바로 여행입니다. 집은 못 사도 일주일에 해방감은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한국인이 해외여행에 집착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층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행기를 타야만 여행이 시작되는 지리적 폐쇄성, 국내 관광지 물가가 역전된 경제적 가성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강도에서 오는 탈출 심리, SNS가 만들어낸 포모 문화, 자산 형성을 포기한 세대의 현재 투자 심리까지. 결론적으로 한국인에게 해외여행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일상을 버텨내기 위한 산소호흡기입니다. 나 이만큼 살았다는 증명이고 잠시만 사회에서 사라져도 된다는 허락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살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여행을 그저 놀러가는 행위라고 보는 시선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그 클릭 하나에는 이 사회의 피로, 욕망, 그리고 삶에 대한 작은 저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여행지를 고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예쁜 곳이 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어서인지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과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